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저만의 특별한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내가 동경하거나 존경하는 사람 또는 비즈니스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내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 혹은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죠. 물론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체득한 경험했던 걸 기반으로 비법 몇 개를 풀어볼게요. 갈무리하자면 1번, 이메일 답장은 무조건 R2를 누르자. 2번, 진정성을 표현하고 싶으면 절대 복붙하지 말자. 3번, 올드 패션이 진정한 멋쟁이.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누군가에게서 이메일을 받으면 우리는 답장을 하기 위해서 답장 버튼 리라고 써져 있는 걸 클릭해서 답변을 쓰죠. 그쵸? 설마 지금까지 새로 창을 켜서 답변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답변하기 리플레이 R2를 클릭해서 답변하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R2를 눌러서 발신을 하면 상대방과 내가 나눴던 모든 이메일의 히스토리를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나도 볼 수 있지만 상대방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는 콘텐츠의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쉽게 끊기기도 하고 자주 만나기가 조금 어려워서 상대방과 내가 어떤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눴는지 또 어떤 비즈니스로 이 사람을 내가 만났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R2를 눌러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한다면 그 히스토리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나 미래에 연락하기도 굉장히 쉽고 또 상대방에 대해 내가 쉽게 떠올리기도 하고 또 상대방도 나에 대해 쉽게 떠올릴 수가 있죠. 실예로 요 영상에서 공유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약 5년 전에 A라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제 연락이 끊겼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 A님이 떠올라서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혹시 나를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걱정을 담아서 우리가 나눴던 가장 마지막 이메일을 찾아서 답장하기 R2 버튼을 클릭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제 이메일을 받으시고 A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이 A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5년 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이메일에 R2 버튼을 클릭해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어떤 관계였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히스토리를 쭉 봐서 저를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제가 새 창을 클릭해서 이메일을 새로 작성했다면 과연 A님이 저를 기억할 수 있었을까? 유튜브 댓글이나 이메일 그리고 인스타그램 댓글 등등 저에게 종종 연락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이 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하나를 공유해 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유튜브에 엄청난 장문의 댓글을 남기시면서 매우 급하니까 꼭 좀 도와달라. 이제 장학금을 어떻게 받는지 그게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장학금 받는 방법은 영상에도 올려놨고 제 책에도 이미 기재가 돼 있는 부분이었지만 아마도 영상을 못 보셨고 또 제 책도 참고를 못 하셔서 그냥 너무 급한 나머지 그렇게 긴 장문의 댓글을 남기셨던 것 같아요. Anyway, 댓글을 이제 열심히 읽었는데 제 이름, 제 채널명이 아니라 다른 분의 채널명이 써져 있더라고요. 유럽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시던 중에 유튜브 채널 여러 개 보신 다음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쓰시고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뭐 복붙 예전에 정말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 댓글 진짜 진정성 있다. 이 사람 도와주고 싶다 하고 이제 댓글을 쓰려고 하는 순간 내 채널명이 아니네? 뭐지? 이거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결론은 그거였어요. 진짜 급한 게 아닌가 보다. 비슷한 사례인데요. 완전 다른 결인 에피소드도 하나 있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있어요. 이제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제 스타트업 관련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담당 매니저분이 제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드인 뭐 이런 걸 다 구글링 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 인스타그램까지 어떻게 타고 오셨더라고요. 구글링 진짜 엄청 잘하시는 분이다. 일단 놀랐고 저에게 어떤 요청하시는 사안이 있었고 이제 3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그때가 주말 저녁이었어요. 근데 주말 저녁에도 왠지 근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분명 내 또래일 텐데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감동했던 게 뭐냐면 3가지 루트로 링크드인, 이메일,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해주셨는데 복붙을 할 만하잖아요. 동일한 요청 상황이니까. 그런데 복붙을 안 했어요. 하나하나 새로운 내용으로 그 채널 특성에 맞게 메시지를 작성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진정성 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돕고 싶다는 마음이 확 들어서 그 매니저님이 부탁하신 걸 진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메시지, 댓글 굉장히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그 특성에 맞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진정성이 담기는 것 같아요. 3번째, 이건 본인 성향에 잘 맞아야 되는데요. 바로 손편지. 쓰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막 교환일기도 쓰고 막 손편지도 자주 쓰고 받고 막 이렇게 쪽지 같은 거 만들어서 주고 보통 아마 여자친구들은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반일 때 가고 싶었던 이제 기업들 중에 공채를 뽑지 않은 곳들도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공채를 뽑지 않은 그 회사의 대표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회사 관련한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었고 이제 대표님한테 손편지도 썼어요. 그리고 이제 큰 이제 사과 박스만한 그런 박스를 사서 포트폴리오 책이랑 이제 손편지를 담아서 택배로 보냈었어요. 결론은 그 회사로부터 인턴 면접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저희 업시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코치님 중에 태웅님이라고 현재 배달의 민족 사업기획팀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태웅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와, 저랑 진짜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걸 듣고 너무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태웅님도 취준생일 때 저랑 똑같은 행동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중견 기업의 한 대표님한테 편지랑 뭐 여러 이러저러한 걸 준비해서 보냈던 적이 있고 그 사장님을 직접 독대해서 취업 제안까지 받았다고 해요.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가끔 이거 너무 구질구질한가? 너무 올드패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게 가장 당신다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진정성이 담긴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글거리고 볼품없어 보여도 가끔 찌질해 보여도 저는 그게 가장 진심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진심을 보여주는 건 용기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심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이 진심을 정말로 표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진심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할 건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조그마한 방법을 공유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작은 영감 되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